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국방부 장관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장관실을 통해서 이미 카투샤 문제에 관해서 특히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이미 카투사 한국군 지원 단장 대령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99%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이 당 대표실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기에 앞서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고요. 다 보신 다음에 주변에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비리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더 확실하게 정부 여당에 전달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 추미애 장관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 엄청난 분노와 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전옥현의 안보정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항상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 그리고 예측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방송하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취재했어요. 그 핵심적인 줄거리를 보면, 첫 번째, 당 대표실에서 국방장관실을 통해서 통역병으로 파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 좋게 얘기하면 절차만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상 당 대표실에서 만약에 당대표실에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상의 청탁이고, 이러한 청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청탁을 받고 이 장관 보좌관실에 이제 보좌관들이 여럿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당시에 정책 보좌관 했던 사람, 현재는 민주당의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국회의원 빼놓고 국방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수석 전문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이슈들, 이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측면, 이런 거 모두 다 검토하고 이 국방위의 질의와 답변과 관련된 국방정책과 관련된 것을 이 의원들에게 보좌해주는 역할, 이런 것이 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 계급으로 따지면 1급에 해당되고요. 국회에 이제 고위직으로 승진하고 싶은 분들,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입법고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꿈이 1급 이 수석 전문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좌관으로서는, 국회 입법관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다가 또 이제 정치 배지도 달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기회도 갖게 되는데, 그 정도로 수석 전문위원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정책 보좌관은 당 대표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압력성, 이런 청탁성이 아니고 그냥 절차만 알아달라고 하는 일종의 민원성 전화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장관한테 보고했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보좌관은 또 이 관계를 또 어느 한 실무자에게 알아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 갔다 한 시점은 2018년도 1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 그냥 장교인데, 이 사람 얘기는 또 A씨하고 달라요. 이 정책보좌관하고. 아니다, 이게 청탁성 전화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정책보좌관이 문의를 한 시점이
2017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이 통역법을 선발한 시기는 2017년도 11월과 12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관,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터지고 나니까 당시의 보좌관이 9월 6일 날 어제 그제입니다. 전화로 알려와서 알게 됐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이 사건에 개입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신원식 의원실에서 이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공개했잖아요. 당시 지원단장인 대령이 언급했어요. 당 대표실에서도 연락이 왔고 이 국방장관실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는 국회 나가 있는 연락장교단 측에서도 이러한 청탁 전화가 왔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본인은 제비뽑기로 뽑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의 녹취록에 나온 발언이 사실이다. 거의 사실이다.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실에서 정책보좌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거의 결론적으로 내려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무 장관이 얘기한 내용을 이 중앙일보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월 6일 날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서 추 장관 측이 평창 통역병 선발을 청탁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어제가 이제 9월 6일입니다. 국방 송영무 장관이 들은 바에 의하면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나온 것이다. 처음 알았고 9월 6일 전혀 몰랐었다. 아예 청탁을 차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 장관은 이 송 장관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연락 온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자신이 청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한다. 이 정책보좌관은 현재 민주당 이 국회 국방위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출신이 정책보좌관으로 와서 일을 한 거예요. 보좌관으로. 그리고 이제 송 장관이 또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정책보좌관이 아들이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보좌관한테 장관실에서는 청탁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것이 송영무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직접 만나 주의를 줬다. 이것이 이 장교, 보좌관 일반 장교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속했던 당의 대표실에서 온 청탁이니까 이 정책보좌관이 당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통역병 관련 사항을 알아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송영무라는 이름을 팔고 다닌 듯하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장관실이 개입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카투샤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에서도 당시 장관실은 전혀 관련이 안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측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나 내용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은 또 중앙일보 측에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냥 민원성 전화에 불과하다. 이게 요지예요. 당 대표실로 온 청탁이다. 요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국방장관이나 이 정책보좌관이나 그런 해당 청탁을 당 대표실에서 받았다. 그렇지만은 청탁은 아니고 통역병 선발 절차에 관해서 사실관계만 물었을 뿐이다. 나는 카투사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장관실 관계자인 B씨에게 보고됐다. 이 B씨가 일반 장교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018년 1월 B씨를 만나서 당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다. 통역병 선발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라는 얘기를 직접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이 B씨가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보좌관은 당 대표실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책보좌관에 따르면 이 B 일반 장교죠. 이 사람은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지원 단장과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서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아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로 통역병을 뽑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본인한테 보고해 왔다.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은 그것만 즉 사다리 타기 하거나 아니면 제비뽑기 한다. 요 사실만 당 대표실에 전달했고 그것이 본인의 역할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즉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압력성, 청탁성, 외압성 부탁은 안 했다. 이것을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지원 단장에게 직접 연락한 적도 없고 송영무 장관 이름을 판 적도 없다. 이 대목에서는 송 장관은 자기 이름 팔고 다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있고 또 이 정책보좌관은 당시에 송 장관에게 청탁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참 지나서 송 장관이 나한테 추 대표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묻길래 통역병 선발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다른 B씨를 통해서 문의했다. 결국은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씨는 또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원칙을 지켰다. 절대 이거는 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즉 정책보좌관이 얘기하는 대로 카투사 측에다 직접 단장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알아본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관 정책보좌관이 통역번 선발 청탁을 줄여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의를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5조 11항인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 법에 보면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책보좌관한테 주의를 줬다는 것이 이 B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A씨는 직접 육군 대령, 한국군 지원단장, 신원식 의원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B씨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017년 10월 이 A씨 정책보좌관이 실무자에게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A씨 부탁을 들어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통역병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 즉 정책보좌관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정책보좌관이 또 한번 청탁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즉 B씨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B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B씨의 또 다른 언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지휘가 아닌 한국군 지원단장, 왜냐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절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 그러면 한국군 지원단장 전화번호하고 언제 통역병을 뽑는지만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서 그것은 알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번호, 통역병을 뽑는 절차 이것은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군 지원단장이 장관실에서 청탁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보좌관과 B씨의 만난 시점에 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다르는데요. 정책보좌관은 2018년 1월에 둘이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B씨는 2017년도 10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가 이루어진 것은 통역병 선발 2017년도 11월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비뽑기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B씨의 말에 더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BC 얘기가 상당히 이미 신원식 의원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령의 언급과도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점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야, 이건 기가 막힌 또 이 비리 의혹입니다. 사실상 뭐냐면, 추미애 아들이 차를 사요. 2017년도에 차를 사는데 K5 작년에 차를 사는데 말이죠. 2017년도식 K5를 삽니다. 작년 9월에 차를 사는데, 이거를 사는데 본인의 아버지 즉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는데, 공동 명의 지분이 재밌어요. 99대 1입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의 남편은 서성환 변호사인데 정읍에서 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아들은 서울에 살겠죠. 지난번에 전화해 보니까 집에 있다.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공동 지분으로 삽니다. 이 공동 지분으로 사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예요. 99대 1이라는 공동 지분으로 사는 것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대표 소유자를 아버지 이름으로 적어놔요. 그런데 보험 증서에는 또 누가 올라가느냐? 지정 1인이 올라가 있는데, 지정 1인이 아들의 삼촌이에요. 아들 삼촌이니까 이 남편의 형제간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보험증권에 지정 1인으로 올라갑니다. 보험증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삼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둘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은 사실상 아버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를 딱 걸쳐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고 났을 때 대변나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명의이전하고 또 자동차 세도 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의 특기사항에는 추당관 남편인데 서성환 씨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다. 공채 감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채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이 장애인들은 이 차량 살 때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으려고, 말하자면 새 테크를 하려고 1%의 지분을 올려요. 그리고 또 이 사용하다가 이 아들 이름으로 정식으로 이제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취득세 같은 것을 추징당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게 꼼수 아니냐. 예. 이런 꼼수를 부려갖고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뭐 2017년도는 장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였잖아요. 당 대표라고, 작년 그 당 대표를 지냈고 5선을 한 다선 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거 2017년도 중고차 사는데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그거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김도읍 의원실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도읍 의원실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장관 청문회 할 때도 이걸 요청했는데 이것을 주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이 분석을 못했어요. 분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이것에 관해서 이 추미애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배우자를 운전해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정 1인을 할 때 꼭 이 삼촌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은, 그러면 왜 공동 명의로 했느냐? 1%에. 이것은 결국은 세금에 아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세로 위한 이 세테크. 그래서 이게 역시 법률가답게요. 추미애 장관이 법률가고 남편도 법률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장애인 복지법 및 지방세 특례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취득할 경우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전부 다 면제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의 이전할 경우에는
또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꼼수 작전을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장관실에서 과연 어떻게 추미 아들 통역병 보내는데 개입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